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방송 아나운서 편다송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도시 상주가 축산업무 종합평가에서 23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3,500여 개의 축산농가가 있는 상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축산환경 개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동물보호 업무 추진, 승마장 운영 활성화, 가축 전염병 예방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주시가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비 절감의 성과를 거둬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과 함께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영석 상주시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정재영 상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중심되는 스마트 농업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청년보육센터 3기 교육생이 준비한 퍼포먼스와 교육 온실 공개 행사를 통해 청년 창농의 비전을 제시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이정표가 오늘 서는 날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전통적인 농업의 도시입니다만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기반으로 해서 상주 농업이 미래로 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청년 농부를 양성을 하고 그 청년 농부들이 농촌을 새롭게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 상주와 대한민국의 농업이 새롭게 탄생하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42.7헥타르의 넓은 평야의 청년 창업 실습 온실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비롯해 빅데이터 센터와 같은 청년 창업과 기업체 R&D 지원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하는 청년과 청년 창업 교육생을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와 문화거리, 그리고 기존 농업을 위한 대규모 임대형팜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규모뿐만 아니라 혁신밸리의 기능까지 차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준공을 먼저 축하를 하고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이미 상주는 전국 최초의 스마트 특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까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주는 이제 전국 최초의 스마트팜 특례시입니다. 그래서 ICT 융복합 산업을 접목시켜서 정말로 찾아오는 농군들이 많아질 수 있는 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 품목은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으로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첨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도시인 상주에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해결하고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는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식을 끝으로 202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으며 제3차 본회의 종료 후에는 폐회식을 열어 2021년도 의정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의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주시 의회는 2021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청소년 의회 출범과 5개의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2021년도 상주시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준 상주시 의회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에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청와대 광장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문경, 상주, 김천, 고속화 전철 완성을 요청하는 상소문을 낭독했습니다. 상소문은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의 미 연결 구간인 문경, 상주, 김천 연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평가에 대한 지방의 어려운 현실,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설명하고 경제성보다는 정책성과 균형 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상주시의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2%가 고령화입니다. 농업 경제 위주의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망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고 수도권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어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성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투입되는 돈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가 나느냐 이것을 따지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상 지방에 투입된 돈만큼 효과 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제도이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IMF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것 같으면은 지방에 적용될 수 없는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방에 제대로 된 혜택이 주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2019년도에도 전국의 강력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4조 원 가량의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시행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처해 있는 지역은 왜 문경, 상주, 김천 구간 같은 곳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화두입니다.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철도 연결, 철도가 허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 허리를 잇는 것이 바로 균형 발전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증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균형 발전을 지방에 있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은 이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중부 내륙철도 허리 끊어진 이 구간을 꼭 연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2019년 5월에 시작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주시는 조사 완료에 앞서 12월 말로 예정된 2차 점검 회의를 앞두고 시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 상소문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상주시가 이렇게 철도 건설을 위해 매진하는 이유는 상주 시민들이 수도권에 가려면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열차를 타려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 연결 없이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지역의 생존과 균형 발전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돼 상주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도권을 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6회 경상북도 농업 경영인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는 농촌의 미래다. 한국 농업의 디딤돌. 경북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 경영인 대회는 올해 16회째를 맞은 대회로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 가치 창조와 농촌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참가한 경북 농업 경영인 회원들이 시군 대항 단체 줄넘기와 협동 제기차기를 하며 대회를 즐겼고 300의 도장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상주 곶감 만들기와 목공예 체험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협동심을 키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단합하고 도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회원들이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 상주시 평생교육 성과 공유회가 열렸습니다. 2021 상주시 평생교육 성과 공유회는 평생학습 동아리 통사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021년 상주시 평생교육의 성과들을 영상으로 시청한 후 주요 내용을 소개했으며 특강, 상주시 평생교육사업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강은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펀 리더십을 주제로 홍성현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생교육사업 우수 사례에는 은총 심리상담센터의 장애인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내 삶이 찐이야, 상주 희망학교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상주 누에 양잠연구회, 경북도민 행복대학 상주 캠퍼스가 선정돼 사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많은 결실이 있던 2021년의 사례를 거쳐 2022년에는 더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상주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